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조 자연치유TV의 저병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암치료 혁명 두 번째로 대장암 세포를 정상세포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 달에 암치료의 혁명,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렸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린 인용한 논문은 카이스트 조강현 교수님 연구팀에서 발표한 논문을 인용을 했죠. 그때 인용한 논문은 유방암에 관련된 논문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요. 제가 이 논문을 이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요. 여기 보면 삼중음성 유방암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를 가지고 두 가지 유전자를 조작을 했습니다. BCL11A, HDAC이라는 유전자를 억제하니까 이것이 분자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어서 루미날 A 유방암 세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호르몬 치료가 가능한 유방암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의 논문이 또 한편 사실은 이 논문은 2022년 2월 달에 발표가 되었고요. 2020년에 발표된 논문을 오늘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제학술지 분자암 연구에 2020년 1월 달에 소개가 된 논문이고요. 이 연구에 따르면 암세포에서는 이게 이제 후성유전학적인 조절 인자가 있는데 이것이 정상세포의 핵심 전사 인자를 억제해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변환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조절하니까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암세포를 얼마든지 정상세포로 변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억제하고 있는 이 조절 인자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 논문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그림을 제가 또 인터넷에서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 대장암 세포가 이 ZDB1이 이제 발현을 억제하니까 이것이 전사 인자를 활성화해서 암 세포가 정상 세포로 바뀌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이 논문의 그림을 제가 다 인용을 해보면요. 여기에 지금 암세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장암 세포입니다. 그런데 이 대장암 세포가 이제 정상세포로 되려면 이 5가지의 코어 인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 5가지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모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낮추니까, 다운시키니까, 이렇게 낮추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 세포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ZDB1을 억제하니까 정상 세포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암 세포를 정상 세포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실험의 최종적인 결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후성유전 인자를 조절하는 것을 걸로 우리가 얼마든지 암세포를 억제하고 또 정상세포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성유전학의 발전으로 암치료의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암치료의 주된 것은 이 공격적인 치료법입니다. 항암제도 마찬가지고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죠. 수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항암제가 이게 항정식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성이 생겨서 약물의 높은 저항성을 가지는 암세포로 진화하게 됩니다. 더 항암제를 많이 쓸수록 더 치료가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매우 또 제한적이고 또 장기 치료를 했을 때 여전히 내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암 치료의 길은 후성유전학적인 치료로 했을 때 이것이 극복이 가능하다. 그것은 항암제로 치료 못하는, 방사선 치료로 치료 못하는 암줄기 세포를 우리가 억제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암줄기 세포 치료제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지금 표적 치료제도 이제 유전자 변이 하나에 대한 맞춤형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암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유전자 변이가 있습니다. 하나 차단해도 다른 경로로 증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차단하면 또 다른 경로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전자를 조절하고 억제하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일명 다중표적 치료제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성 유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유전자를 설계도에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후성 유전은 이 유전자 코드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후성 유전은 하청업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환경에 따라서 그 발현이 바뀐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있는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성유전인자를 우리가 조절하면 얼마든지 정상세포로 바꿀 수가 있고요. 또 이 후성유전자의 발현으로 암유전자의 발현으로 바로 또 암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잘못된 식이나 환경 오염으로 이 유전자가 이제 변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DNA 메틸레이션. 이 그림을 보시면 식이 환경 인자에 의해서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DNA 메틸레이션, 마이크로 RNA 이런 것들이 변이를 일으키는 게 되면 이게 이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되는 겁니다. 이때 작용하는 게 바로 후성유전 인자라는 겁니다. 이 후성유전 인자를 억제하면 얼마든지 또 암세포를 억제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암의 원인은 이 유전적 인자는 20% 이하고요. 이 후성유전 인자 때문에 암세포가 생긴다. 이게 80% 이후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후성유전 인자를 조절하면 얼마든지 암을 억제하고 또 앞에 논문처럼 정상세포로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작용하는 게 바로 파이토케미칼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 폴리페놀이 나옵니다. 뭐 폴리사카라이드, 폴리페놀 이런 게 다 식물에 있는 화학 성분입니다. 그게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식이 폴리페놀이 후성유전 인자를 억제해서 암세포를 억제한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성유전학의 발전으로 암치료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 라는 거고요. 우리가 파이토케미칼을 활용해서 후성유전 인자를 억제할 수 있다. 또 정상세포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지금 현재 암치료법, 공격적인 암치료법의 한계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암줄기 세포를 억제해야 되고 다중표적 치료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암줄기 세포를 억제하는 천연물 파이토케미칼을 제가 몇 가지 쓰고 있는데 지금 한 2가지 정도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TTP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트리테트라 프로린이라는 물질이고요. 이걸 줄여서 TTP라고 합니다. 이 성분은요, 알로에, 대황, 호장근, 이런 천연물, 식물에 TTP가 풍부합니다. 얘가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린28을 억제합니다. 린28은 대표적인 암줄기 세포 인자입니다. 이것을 억제하고 레스7 마이크로 RNA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은 줄기세포를 정상세포로 분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린28을 끄고 레스7을 켜면 정상세포로 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TTP라는 물질이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질을 소개를 드리면 암줄기세포 유전자 스위치를 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로 RNA 128입니다. 이게 마이크로 RNA 128입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키면 지금 MMP9, BMI1, SCP1, 린28, 나노그, KLF4 이런 8가지의 유전자 스위치를 끌 수 있습니다. 이게 이 8가지가 암줄기세포 유전자 스위치거든요. 이것을 억제하면 암줄기세포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억제하는 물질을 쓰는 거죠. 그게 RH2라는 진세노사이드입니다. 진세노사이드는 이제 인삼에 풍부한 면역 증강 물질인데, 근데 인삼이나 홍삼에는 이 물질이 없습니다. 이거는 유산균에 의해서 저분자되어야 RH2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이 RH2가 마이크로 RNA 128을 활성화시킵니다. 지금 이 그래프들이 바로 마이크로 RNA 128이 활성화된다는 결과의 그래프입니다. 이게 RH2라는 물질을 써서 이런 결과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암줄기 세포를 억제하는 천연물로 쓰는 게 TTP라는 물질과 RH2라는 물질입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천연물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악성 유전자들을 잠을 재워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악성 유전자가 라스 유전자입니다. 이게 보시면 췌장암, 대장암, 고환암, 폐암, 백혈병에 이 유전자 변이들이 KRAS 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직은 마땅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유명한 미국 암연구협회 회장을 맡으셨던 교수님이신데 이분 말씀을 인용을 해보면 현재 라스 변이를 가진 암에는 치료약이 전무합니다. 모든 경로들이 매우 역동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이죠. 하나의 경로를 봉쇄하면 또 다른 경로가 생겨납니다. 아직까지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스 유전자를 억제할 수 있는 또 물질이 천연에 있습니다. 그것이 프로폴리스입니다. 이 프로폴리스에 갈란긴이라는 물질이 있고요. 얘가 액신을 활성화해서 라스 프로테인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로폴리스를 또 이런 또 라스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에게 제가 또 처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다중 표적 치료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제일 위에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게 세포 표면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세포 표면에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작용을 합니다. 보시면 이제 ROS라고 활성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또 쭉 가면 NF 가파비 경로로 해서 또 이제 이 핵으로 들어가서 또 이제 암을 증식시키는 경로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이토카인들이 또 제 경로, 스타처 경로로 해서 또 핵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그로스 팩터를 통해서 PI3K, AKT 뭐 이런 경로들을 통해서 또 핵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암을 증식시키게 되거든요. 근데 이 경로들을 다 각각 차단을 해야 효과적인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파이토케미칼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다중표적 치료제는 파이토케미칼은 수백 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스타트 경로를 차단하는 파이토케미칼, 이 ROS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파이토케미칼, 그리고 그로스펙트를 억제하는 파이토케미칼, AMPK 경로를 억제하는 파이토케미칼, 그 다음에 NF-가파비를 억제하는 파이토케미칼, 이렇게 다양한 다중표적 치료 역할을 하는 파이토케미칼을 이용하면 좀 더 효과적인 암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연물이 항암제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암주기 세포 치료제, 다중표적 치료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연물도 암주기 세포를 억제하고 여러 가지 암 유전자를 억제하고 또 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분화시켜서 우리가 암 치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조병식 TV를 통해 건강을 되찾아 떠나갑니다. 여러분도 행복